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27살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었죠.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시아버지께서는 큰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남편은 성실했고 시부모님도 저를 며느리로 환영해 주셨죠. 시어머니는 18살에 남편을 낳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시어머니는 같이 다니면 제 큰언니인 줄 오해하는 분들도 종종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꾸미는 것도 좋아하셔서 주변 사람들도 젊어 보인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마트 갈 때 같이 가자. 나 요즘 새로 나온 화장품이 있는데 한번 보고 싶어. 시어머니는 저와 함께 쇼핑하는 것도 좋아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시어머니는 사교적인 성격으로 동창회, 친목 모임 등 밖에 나가시는 일이 무척 잦았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단풍놀이, 온천 여행을 다니셨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묵묵히 지켜보시는 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습니다. 남편은 아버지를 대신해 공장 일을 맡게 되었고, 저는 시아버지 병간호를 자주 도왔어요. 음식도 챙겨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사다 드리기도 했죠.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미용실을 계속 운영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자주 오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창회 모임은 더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임신을 하셨다는 거예요. 48세에 임신이라니. 저도 결혼 3년 차였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는데 시어머니의 임신 소식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 축하 인사에 시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워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아버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기쁨보다는 부끄러움이나 당혹감이 더 커 보였어요. 남편도 어색하게 축하를 건넸지만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저는 시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미용실을 폐업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셨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하셨어요. 신우가 태어난 거죠. 예쁜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어요. 딸을 본 시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출산 후 회복기를 거치면서도 친구들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갔어요. 신우가 5, 6개월쯤 되었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저에게 아이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얘 좀 봐줄래? 동창회에 잠깐 다녀올게. 너도 곧 아이를 가질 텐데 미리 연습도 할 겸 좀 봐줘. 처음에는 가끔씩이었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졌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여전히 외출을 즐기셨고, 저는 점점 신우를 돌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남편도 바빠서 도움을 주기 어려웠고, 시아버지는 여전히 컨디션이 그리 좋지 않으셨어요. 내가 오늘 친구들이랑 잠깐 점심 약속이 있어. 애 좀 부탁할게.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오후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아기를 맡기고 나서는 전화도 잘 받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언제쯤 오실 수 있으세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은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녁 늦게 돌아오셔서는 술 냄새를 풍기시기까지 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신우는 점점 저를 엄마처럼 따르게 됐어요. 첫 걸음을 뗐을 때도, 첫 말을 할 때도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들을 모두 제가 지켜봤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우리 아이 좀 키워주면 안 될까? 내 신우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나는 다시 미용실을 열고 싶어. 그리고 너도 봤다시피 애가 너를 더 잘 따르잖아.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결혼해 가정이 있는데 신우를 키우라니요? 게다가 저도 언젠가는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그럼 두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죠. 한 번은 신우가 밤에 고열로 아프기까지 했어요. 저는 급히 병원에 데려갔는데 시어머니는 자기 친구들과의 여행을 취소하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어머니, 신우가 많이 아픈데 여행을 가시겠다고요? 네가 잘 돌봐줄 거라고 믿어. 이 여행은 몇 달 전부터 예약해 놓은 거라 취소가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방을 챙겨 나가시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제 일이 있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떠넘기시면 곤란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언짢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해줘? 그동안 내가 너희 집안일도 봐주고 너희 시아버지 병간호도 도와줬잖아. 시어머니의 말씀이 사실과 달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 병간호를 주로 했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바쁘다며 거의 도와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아버지의 병간호는 아내인 시어머니가 하셔야 맞지 않나요? 하지만 반박하면 상황만 악화될 것 같아 참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신우를 제가 키울 수는 없어요. 아이고, 진짜 요즘 며느리들은 시집 와서 편하게 살려고만 하네. 내가 너 나이 때는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몰아붙이셨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예 짐을 싸셨습니다. 나 친구네 가서 며칠 좀 쉬고 올게. 애는 잘 부탁해. 그리고는 아이를 저에게 맡기고 나가셨어요. 처음에는 며칠이라고 하셨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를 해도 조금만 더 있다 갈래라는 말뿐이었죠. 결국 저와 남편이 신우를 완전히 돌보게 된 셈이었어요. 남편도 어머니의 행동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계속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퇴원 후 그동안 묵묵히 지켜보시던 시아버지께서 폭발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자기 자식 자기가 키워야지 어디 아들 며느리한테 그런 요구를 해. 처음 보는 시아버지의 분노에 저도 남편도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셨고 우리 부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자 남편을 낳고 바로 정관 수술을 하셨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그때 형편이 안 좋아 남편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든 공장을 살려보려고 일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임신 사실에 이상함을 느껴 시아버지는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역시 시아버지의 아이가 아니었다고 해요. 충격적인 진실이 모두 드러났어요. 시어머니는 동창생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시아버지의 아이인 양속이고 심지어 저에게까지 키우라고 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듯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순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던 시어머니였지만 시아버지가 더 이상의 거짓말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단호하게 나오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 번의 실수였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참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것도 내 동창이라는 그 남자와. 그리고 그 아이를 내 아이라고 속이고 심지어 내 자식 며느리한테 키우라고까지 했어? 시아버지의 말씀에 시어머니는 더욱 심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다시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난 후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이혼을 선언하셨고 남편도 어머니의 배신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저 역시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오열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저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아들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남편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어요. 미용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던 시어머니였기에 그 소식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손가락질했고 시어머니의 동창생들도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 동창과의 관계도 끝났다고 합니다. 남편이 알아본 바로는 그 사람도 가정이 있어서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어머니를 외면했대요. 결국 시어머니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채 아이를 데리고 동네를 떠나게 되었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더 이상 이 동네에서는 살 수 없게 된 거죠. 그 동창생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혼자서 어린아이를 키우며 살고 계신다고 해요. 남편은 가끔 어머니와 연락을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난 어머니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아직도 믿기지 않아.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고 남편은 공장을 잘 운영하며 가정을 지키고 있어요. 저도 일을 계속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신우에 대해 생각할 때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의 실수로 이렇게 되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최근에야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일로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시아버지도 손주를 기대하시며 기운을 차리셨고요. 아버님, 건강하셔야 손주 얼굴 보실 수 있어요. 약 잘 챙겨 드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십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시련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일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삶의 교훈도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얼마 전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나. 하지만 아직도 용서하기는 어려워. 저는 남편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언젠가는 모든 상처가 아물고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진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이제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더 강해진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 저희의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아픈 과거는 모두 잊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시어머니의 배신은 큰 상처였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이제 저희는 앞만 보고 나아갑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남편이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지난 일은 잊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비록 시어머니의 행동은 용서하기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까지 불행해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삶은 계속되고 저희는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시아버지도 이제는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남편이 사업도 번창하고 있고 저희의 새 출발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 침묵하게 되지만 그것도 점차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겠죠. 저희 가족은 이제 그 상처를 딛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지켜나갈 겁니다. 그것이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